성향 자체가 이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성향하고는 조금 안 맞을 거예요. 원래 스타일상. 그러니까 조용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남들처럼 막 이럴 땐 물 들어올 땐 막 미친 듯이 해야 된다? 그런 것보다는 약간 좀 여유도 부리고 약간 욜로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놀러 다닐 땐 놀러 다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늦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근데 한 가지 되게 거기서 장점이 뭐였냐면 실패는 있었지만 흔히 말하는 그 무리한 욕심에 따른 엄청난 실패는 하지 않았어요. 그게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엄청 큰 거죠. 이제 와서 보니까. 그래서 뭐 어디를 산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에 저도 벌써 98년이니까 네. 600만 원으로 집을 샀어요. 그때는 집값이 8천 정도 할 때. 와 대박. 근데 600만 원으로 샀으니 엄청난 베팅이었죠. 제 성격으로는 절대 할 수 없을 만한 베팅이었는데 그때 이제 좀 많이 이제 확신 같은 게 있었던 게 그동안 나름대로 공부했던 그때 IMF였잖아요. IMF이기 때문에 이제는 오를 확률이 더 높다. 떨어지면 설마 나라가 망하게 하겠어? 뭐 이거에 대한 베팅이 처음 스타트를 되게 좋게 만들어줬어요. 저 같은 경우는. 그러니까 젊은 분들한테 이렇게 해야 돼. 이거보다는 오히려 실패했던 얘기 또는 그때 베팅할 때 나는 어떤 식으로 생각했고 뭐 이런 얘기가 더 그분들한테 좋지 않을까. 특히나 요즘같이 비싼 집값 이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거부감 갖잖아요. 맞아요. 네, 근데 그 거부감을 갖는 순간 재테크, 부동산 재테크는 실패하거든요. 거부감을 갖는 순간 구멍이 어디 있을까, 틈새가 어디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딱 배제를 해버리니까 다음 단계를 안 나가는 거예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남들 다 망했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 그때 나 왜 이렇게 생각 잘했지? 멋있다. 혼자 약간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사실 그래서 나는 남들이 막 책에서 말하는 화려한 이런 무용담은 없어요. 내가 시간이 해결해 준 것 같구나. 약간 그런 느낌이 더 많았지.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이제 와서 보니까 기회가 그 구간에 정말 많았더라고요. 왜냐하면 그 상태에서 엄청난 큰 IMF도 있었고 금융위기도 있었고 주식만 가지고도 보면 그 사이에 또 엄청난 폭락 사태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아 내가 잘 재밌고 잘 아는 걸로 하자 이런 부분에 집중을 했고 이제 지나와서 보니까 와 어느 정도 이제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고방식이 바뀌고 약간 워낙 성향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말하는 그 부동산 쪽에서 말하시는 분들 그 약간 좀 야바인 구성원들이 그런 분들하고 비교하면 제 성향이 안 맞는 거죠. 그래서 조회수가 안 나오는 것 같아. 옛날 얘기하면 저는 화려한 건 없어요. 분양권으로 돈 번다 그러니까 또 몇 천만 원만 있으니까 막 했다가 전매 금지 들어가니까 막 막혀서 근데 혼자 투자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막 우왕좌왕 지금은 이렇게 학원에서도 막 이렇게 설명해주고 막 가르쳐 이런 게 있잖아요. 새 가슴이었고 처음 겪는 상황을 젊은 애가 극복을 못 하겠더라고. 다 던졌어요. 정신 차려 보니까 나를 후려치고 내 거를 싸게 가져간 사람들이 나중에 돈 벌었고 오히려 나는 돈 벌었다고 생각했던 게 어느 순간 다 날아가 있는 거예요. 그때 이제 나는 누구인가 막 이러고 그런 경험도 몇 번 해보고 그래서 아, 큰 욕심이 오히려 더 화를 부르는구나라는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얘기가 듣기에 따라서는 꼰대 얘기 또 어떤 때는 괜찮겠구나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요즘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아예 그래서 생각을 닫잖아요 부동산에 대해서. 근데 그러면 안 될 것 같긴 해요. 왜냐면 그때 제 월급이 세금 빼고 차인 지급액이 69만 원인가 받을 때예요. 거기 그때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2억 얼마, 2억 한 3, 4천 할 때예요. 분명히 비쌌거든. 그때도 비쌌거든요. 다만 어떻게든 구멍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가운데서 틈새가 있었던 거지.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는 어떤 좀 약간 관념적으로 가버리면 안 되겠다.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. 그때. 어느 순간은 이제 그 과정이 한 바퀴를 돌았잖아요. 돌았더니 이제는 다음 길이 조금씩 아 이건 아니었어. 그러니까 옛날에는 완전히 허허벌판에서 모래밭에서 바늘찾기였는데 두 번, 세 번, 네 번 하는 거는 아, 이 모래밭에는 바늘을 찾으려면 무슨 방법을 하는 게 맞았었어. 그러니까 점점 이게 되게 예리해지는 그런 과정을 느끼게 되니까 조금 다른 사람보다 빨라지면서 먼저 치고 들어가거나 뭐 이런 것들이
나온 거죠. 그러니까 나도 처음에는 여러 가지 재테크 요인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쪽은 좀 재미가 없었어요. 나는 왠지 부동산이 좀 짜릿해 보이고 나도 처음엔 그랬는데 가면 갈수록 다 비슷하구나. 다 비슷하구나. 그래서 지금도 이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저 같은 경우는 코인 같은 경우는 되게 그래서 아예 안 보는 이유가 나 같은 사람이 처음에 시작할 때 다 그런 데 관심 갖는다. 근데 그런 것들은 차라리 떨어졌을 때 들어가라.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기준이 생기면서 그 기준에 맞춰서 하니까 실수가 조금씩 사라졌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금씩 좀 쌓이는 게 복리효과가 되는 거죠. 처음에 3억 만드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. 나는 아버지 어머니가 집도 안 가지고 계셨었고, 있었다 그때 빌라 1,600만 원짜리 서울의 그 신월 7동이라고 신월동에서도 제일 무시받는 동네 거기 반지하였거든요. 반지하에서 그때 1,600만 원, 1,300만 원 요때 요런 집 가지고 계셨으니까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면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님도 어쨌든 이제 30평대 아파트 이제는 대출 하나도 없이 가지고 계시고 이제 그 과정이 왔잖아요.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되게 길었는데 그 과정이 나중엔 재밌었어요. 되게 재밌었어요. 어떤 기간은 또 좀 표현이 그렇지만 더럽게 안 벌려. 시기가 안 맞으면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. 근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몰라서 못 벌었던 거였어. 특히 이제 제가 제일 아쉬워하는 게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침체장이에요. 이때는 다 보석이었던 거를 놓친 게 너무 많아요. 지금 와서 보니까. 강의하고 이런 내용에 그 대표적인 게 많이 들어봤죠. 마레프. 그런 아파트가 미분양이었으니까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하나 배워가는 과정이 쌓여야 조합되면서 그게 지식이 되고 어느 순간 속도가 빨라지는 거지 단기간은 어려울 것 같아요. 저도 그랬어요.